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해을의 김정호 의원입니다. 하는 총재님, 네. 지난 18일 날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 재정 당국이 했던 거에 비하면 0.2포인트, 0.2% 정도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재정 당국에서는 2.4% 정도를 이제 전망을 했고요. 네. 근데 한국은행은 0.2%를 했습니다.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어떤 점이 차이가 나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전망의 차이는 뭐 부분별로 아주 테크니컬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경제 전망할 때는 여러 가지 전제를 깔고 하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언제 회복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변수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전제치에서 조금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나 제가 예를 든 것이고요. 반도체 경기는 전망을 하려면 무선 변수가 거기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가정 전제치에 대해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약간의 시차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는 6월 달에 아마 이 숫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그 한 달여 앞서서 숫자를 막 확정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더 악화된 대외 경제 여건이 변수가 또 생긴 것이죠. 아무래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부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추경에 대해서는 추경이 통과될 거라고, 혹은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추경이 풀릴 거라는 그런 예상을 했고, 그것은 반영이 되어 있죠. 저희 전망에는 추경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되어 있죠. 반면에 일본의 최근에 반도체 LCD 관련 그 수출 규제한 경제 보복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반영이 되었습니까? 거의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우리 한은 총재님께서는 하반기 그 경제 성장률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혹시 분석해 보거나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가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치화하기는 현재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저희와 일본과의 경제적인 연관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일본과의 어떤 대치 국면이 조금 더 장기화되거나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 그럼 분명히 우리 경제에 어떤 그 많은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업무 보고 때는 이게 작년 10월 말부터 그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수출 규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징후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한은 금융당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만 들여다보니까 그런 큰 대외 여건의 변화를 뭐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 답변 중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소위 통상 분야에서의 어떤 움직임은 저희들이 어떤 뭐 정보의 한계라든가 이걸로 해서 충분히 내다보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어떻든 금융 안정이나 그쪽 차원에서 금융 섹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늘 상시 보고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이 소위 통상 쪽에 이런 조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었고요. 통상 쪽에서 변수가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이게 경제 보복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자금이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테이고, 이게
우려되는 바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 마침 그걸 그 금융위원장이 금융최종구위원장이 일본 자금이 빠져나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이게 또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판단하십니까? 일본계 자금이 지금 한국 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저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 정도 됩니다. 2%면 총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총액으로 되면 125억 달러쯤 됩니다. 일본계 자금이, 그러니까 일본계 자금이 주식과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한 규모죠. 유가증권 투자 규모가 한 125억 달러고 전체 외국인 투자 자금 중에 한 2% 이렇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 예대 마진하고 일본의 예대 마진 폭이 예.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예대 마진이라고 하시면서 일본의 금리 차. 예. 일본은 뭐 제로금리를 하고 있는 나라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저희들의 그 소위 채권 투자 수익률 같은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채권 자금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반영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더 금융 마진이 더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뭐 1, 2% 정도에 불과해서 설사 일본계 자금이 뭐 경제 보복 차원에서 빠져나간다 한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제가 다시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런 어떤 금융 규제, 금융 보복은 정말 그쪽까지는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숫자로 보면 저들이 2%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어떤 충분한 대응 의지를 아마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발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어떤 금융 쪽에서의 소위 보복이라고 할 거예요. 규제가 만약 나타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영향도 있을 겁니다. 금융시장, 유한시장은 워낙 민감하고 심리에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본계 자금이 1, 2%밖에 안 되니까 문제 없다고 하면은 저들이 얼마든지 그런 바퍼가 있긴 합니다만서도 그런 상황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융 쪽의 규제는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양국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런 상황은 충분히 저희들이 배제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소위 금융유한시장의 안정화 플랜은 저희들이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